반장님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변에 요즘 역사 논쟁이라는 게 많잖아요.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일본의 식민지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가 되었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정식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은 1919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지요. 27년간 독립운동을 해요. 그리고 1948년도에 정식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이어진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어졌다. 증거가 뭔데?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개성했다고. 헌법 전문이란 건 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정해놓은 최고의 규범이거든요. 이 최고의 규범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역사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근대국가를 만든 역사를 끄집어내보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우리가 중세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질서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근대국가를 만들어냈어요. 뭘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식민지 덕분에 근대가 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 시민사회를 만들어낸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가치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인물을 기리는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그런 박물관, 기념관은 꽤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한사코 중세 사회에서 근대로 역사를 발전시킨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우리 기념관이 존재하는 큰 이유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간 그 발전상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목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을 때 분단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온전한 광복, 분단된 불완전한 광복이 아니라 온전한 광복을 내다보고 희망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곳, 또는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이 기념관이 자리매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와 있는데요. 저는 진행자 조유정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배우고 있는 1학년 21살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런 곳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와봐가지고 이제 한번 와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게도 여기를 처음 와봐가지고 좀 더 이게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서 이게 또 오게 됐습니다. 네, 둘 다 이렇게 다른 이유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저희 기념관에서 해설사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네, 저희 지금 해설을 다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많은 걸 배우고 또 듣고 왔잖아요. 다들 느낀 점이 있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았던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오늘 정말 공감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도슨트 이제 설명해 주신 해설사분이 이게 질문할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질문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이제 제가 몰랐던 지식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수능 볼 때 한국사 공부를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이 광복 파트가 매우 어려워요. 이름이 다 한국, 광복, 뭐 이런 대한 이름이 들어가서 외우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서 맨날 외우는 데만 집중하고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진 않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와서 실제로 사진이나 이제 실제 인물들의 삶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그냥 글로만 읽었던 역사가 사실은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노력이었구나,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역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한국사 시험은 어떻게? 제가 네. 한국사를 되게 좋아했고 학교에서도 항상 1등급은 진짜 내신이고 수능이고가 물론 수능 한국사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맞았기 때문에 아, 한국사 뭐 별거 있나 하면서 뭐 암기만 줄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는 제가 아는 거는 진짜 그 역사의 진짜 일부의 일부만 봤던 거고 현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이 통곡하실 정도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오히려 온 게 더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전시 중에서 특히 1층 처음에 있었던 구슬이 내려오는 전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왕자에서 백성민 그리고 태극 문양까지 바뀌는 게 매우 인상 깊었는데 어디가 가장 멋있다고 느껴졌는지 다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지금 여기 촬영하는 장소인 이 서대문 형무소가 보이는 곳이 가장 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암울한 과거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하던 데가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제 관련 분야다 보니까 좀 많이 깊게 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4,000km였나요? 그 이제 걸어온 그 흔적을 이제 미디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물방울에서 이제 그 광복을 이제 힘쓰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이제 물방울에 비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좀 기억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히 또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대통령제로 우리나라가 시작된 줄 알았는데 뭐 주석제, 뭐 국무령제, 내국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쳤다는 사실을 알고 되게 신기했었는데요. 다들 전시를 보면서 신기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저는 대통령제라는 것만 있는 줄 알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동연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내각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호칭 이런 다양한 호칭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평범한 사람이 조금 한 걸음 더 걸었다라는 거에서 좀 계속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그 정신을 까먹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인상 깊었던 거였죠. 네. 저는 특히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었던 그 삼균주의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뭐 아이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른은 이제 정치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우유와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인상 깊은 말이었는데 사실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모두 목표로 삼는 것들 중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의 정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일단은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정치가 발전을 한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임시정부 때의 토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임시정부의 위대함과 그 다음에 그만큼의 준비되었던 정부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향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한 목표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은 목표로 이렇게 임시정부를 만들어낸 것처럼 또 다음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조소왕 의원님께서 이제 북한과 남한으로 제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이제 다르게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광복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다들 좀 아시나요? 저 최근에 그 남북사회 통합연구원에서 이제 주최했던 콘서트에서 이제 탈북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 친구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을 때 임시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은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게 없어가지고 정확히 잘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되게 중요시하게 배우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은폐한다 아니면 약간 좀 안 가르쳐준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승혁 씨도 그러면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들었던 거는 김일성이 뭐 하늘을 난다, 물 위를 걷는다, 뭐 김일성이 뭐 이제 쌀을 재배를 다 해준다 이런 것처럼 그냥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주축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제 저희의 모든 다른 역사를 공유를 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또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곳을 처음 와보게 되었는데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곳에 와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직접 느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을 목적으로 한국사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단순 암기식으로 배운 다음에 수능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원래 좀 한국사에 좀 취약한 부분이라 한국사 시험 보면 이제 너는 친일파랑 비슷하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와서 또 더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이었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절었던 말이기도 한데 이제 영웅이란 거는 이제 특별한 존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영웅이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분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분들은 이제 뭔가 더 갈망하는 한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었다는 것처럼 저도 좀 뭔가 살면서 더 한 걸음 내딛는 사람 좀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